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는 옛날에는 윤세영 사장님의 아들이 박상용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본의 아니게 박상준 사장의 어머니 윤서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씁쓸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네. 그죠? 일전에도 제가 아마 이 김건우 사장님 쪽에서 한번 제가 이쪽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가족처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이게 나이대가 많이 골고루 섞여 있어가지고 참 좋으시네요.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원래 60이거든요. 지금 60이라서 강의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진 잘 나왔나요? 네. 예뻐요. 괜찮아요? 네. 예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뭐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냐 하면은요, 우리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 젊음과 내 건강을 돌려줄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라면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지금 있었어. 너무 이 회사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우리 친정 고모나 이런 분들이 되게 사진을 안 찍으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근데 어느 날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누군가가, 제가 콜드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갑자기 뒤에 앉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드셨네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게 나오나 봐요. 바깥에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때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어쨌든 요즘 뭐 카메라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몇 편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잘 알지만 우리가 그냥 멋있는 미남 4명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과에도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네. 네, 사장님 와가지고.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명견말리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받아봤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몇 개를 뺐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오늘 날씨 많이 조금 춥죠? 네. 그래서 오는 길 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마음이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역시 뉴스키너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김원정 사장님이 저희들 리더스쿨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너무 죽어갖고 썩 죽어갖고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사장님의 스폰서님이 진짜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네, 은행에서도 일 잘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굴곡에서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이 있어갖고 굉장히 많이 단단해지셨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초에 엄청나게 저는 슬럼프가 많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래 하나 부를까요? 떨고 있네. 소리를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봐. 왠지 봐도 그렇게 하면 너 재밌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뭐야? 끝났어? 아, 어쩐지 길바닥에 인간을 먹더라. 어떻게 했어? 대체 죽었냐? 야, 학교 어떻게 하려고 모래시계를 안 봐? 아, 대체 죽었냐고 살았냐고. 빨리 좀 해봐 좀 뭐. 그렇게 궁금하면 제방 봐. 얘들 이런다 이거지. 좋아, 말 안 해도 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람 먹기 아직. 너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야, 오징어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죠?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어? 손가락 이렇게만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아이, 쓸데없는 소리 1등이지. 왜? 아,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확 줄여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래, 웃자고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먹게? 아니, 뭐 겉은 모르니. 물을 사먹을 때 됐어.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져 있죠, 회장님, 그죠? 지금 이 시대 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신 분 아세요? 네. 이 시대 핸드폰. 네. 예, 누가 갖고 다녔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때 봤죠. 근데 지금 우리 SF 영화를 예전에 보면 어때요? 무슨 저런 영화를 봐?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현실이 돼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사람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에 알파고가 있었다면 의료계에는 왓슨이 있습니다. 암 치료에 특화된 이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정식 진료를 시작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스템 IBM 왓슨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하자 20초 만에 맞춤형 치료법을 추천합니다. 의사는 왓슨이 제시한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환자의 컨디션 등을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It gives the patient the ability to see that the doctor has collected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m and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ir illness and brought those two things together right there wh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are making a treatment decision. 왓슨은 사람과 같은 사고 구조의 인지 컴퓨팅으로 작동됩니다. 1초에 책 100만 권을 읽는 속도로 1,500만 장의 의료 문건과 학술지를 모두 습득했습니다. 가천대길병원은 IBM과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암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이 예약을 하시면 일단 저희 왓슨 전담 코디네이터를 만나게 되십니다. 환자분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 왓슨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법을 권하게 됩니다. 기존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여러 의사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의사결정 시간도 점점 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자, 바로 뒤 이어서 하나를 더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택을 뭘로 뽑아냈을까요? 요즘 못 만드는 게 없는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대저택인데 김민지 기자, 네. 이걸 뭘로 만든 겁니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저택, 좋은 저택 이렇게 보실 그렇죠. 텐데요. 이게 중국 수저우에 있는 이 저택이 기존의 방식으로 뭐 인부들이 와서 뭐 삽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한마디로 뽑아낸 집입니다. 저걸 3D 프린터로 뽑아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잉크가요 유리나 시멘트, 이 모래를 잉크를 삼아서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서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 이걸 조립하는 형태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루에 이런 집을 10채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뭐 큰 저택도 있지만 높이가 뭐 6층짜리 건물을 완성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도 70%나 단축이 되고 노동력도 80%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빨리 만드는 건 좋지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좀 찝찝해 할 것도 같은데 어떻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6층짜리 같은 빌라 한 동은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그 대저택이 1억 원 정도밖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런 집들을 2만 채를 공급하자라는 그런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거 3D 프린터로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로 집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시는 2인승 전기 자동차인데 별걸 다 지금 프린터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 자동차 이름은 스트라티라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예. 무려 최고 속도 시속이 이제 64km,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하면 뭐 240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뭐 도로 주행에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3D 프린터 자동차까지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차들이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과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자, 뒤에 3D 프린트가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완전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3D 기술로 지금 뭘까지 만들어내냐 하면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장기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예요? 의사가 이제 수술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상담을 하러 가면 의사들이 지극히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그죠? 근데 얘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예, 얘는 객관적. 그래서 누구한테 수술을 받고 싶냐 하면은 얘 왓슨한테 수술을 받고 싶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 정보가 우리는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모아놓은 정보를 그냥 갖다 읽기만 하면 얘는 다 아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사는데 우리들은 그러면은 여기 이 혜택을 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예전에 저 기술력으로 지금 이제 이 진보된 기술력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죠. 돈. 특히 우리가 저희들 어릴 때 살던 때는 그래도 뭐냐면 다 같이 막 아주 잘 사는 사람보다 다 같이 고만고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이 시대는요 더욱더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벌으면은요 이게 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지 않나요? 진짜 예전하고 완전히 지금 저도 살아보지만 너무나 많이 틀려요. 사장님 지금 혹시 60대 있으세요? 없죠? 50대는 있으세요? 50대는 있으세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한테 특히 다른 거 줄 게 많은 게 아니라 저는 미리 살아왔잖아요. 미리 살아온 거를 사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한 번 더 켜면은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저분이 저한테는 친정 고모예요. 그게 우리 친정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이고 사람은 있잖아. 얘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서울대학생 옆에 있어야 서울대학교를 가겠죠. 뉴스킨도 마찬가지야. 성공하려고 하면 뉴스킨에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어딜 있냐면은 꼭 성공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나중에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 옆에 부자는 이분밖에 본 적이 없어. 저는 아주 평범한 그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항상 어떠냐면은 그때는 월급이 25일 날이야. 월급이 25일 날이니까 한 20일쯤 되면은 우리 집이 왠지 모르게 약간 핍박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은행에 저금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은 돈이 어떻게 제대로 그냥 계획대로 새는 돈이 쓰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쯤 되면 약간 핍박한 걸 느껴. 근데 저는 아마 우리 집안에서 좀 돌연변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돌연변이라 가지고 그런 게 갑갑해. 되게 갑갑하거든요. 근데 이 고모네 집에를 가면은 이 고모부가 그때 당시 40년 50년 전에 외국을 엄청나게 다닌 분이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러러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키도 그냥 크고 되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가면은 예를 들어 가정부도 있고 근데
놀러를 가면은 어떠냐면 대화를 하다가 보면 맛있는 집에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맨날 그 이제 뭐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맨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지금은 나가지고 이게 뭐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대구에서 부산을 가는데도 이거는 진짜 큰 맘 먹어야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도 여름 되면 해수욕 가면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 이렇게 돈이 많은 삶은 좀 선택하는 폭이 되게 넓은갑다 이 생각만 막연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르잖아. 막연하게 아 부자의 삶은 저런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딱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월급 받는 사람한테는 절대 시집 안 갈 거다. 이제 이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월급 받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돈은 진짜로 쓸 때는 돈은 진짜로 잘 썼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은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수입 명품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수입 명품을 해서 돈이 제일 있는 사람들 상대를 했잖아요. 아침에 가면 제 물건 떼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정리를 이제 하는데 누구 같이 이제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 정도로 잘 됐었어요. 이렇게 캐비넷을 이렇게 열면은 그 뒤에 돈이 이렇게 뚝 들어가가지고 있어갖고 이게 한 주먹씩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나오는 시절. 그리고 막 옷마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그게 돈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이게. 이게 열면은 돈이 나와. 막 이런 시절에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1년이 지나면 뭐 작년에는 아니랬는데 또 1년이 지나면 작년에는 아니랬는데 계속 해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그 수입 명품을 했는데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제가 왜 지루하냐 봤더니 사람들을 다 아는 거야. 그래 딱 들어오면은 이분은 사모님 이래가지고 뒤에서 좀 이렇게 간지러서 그냥 아주 그냥 좀 아부를 떨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선택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탁 붙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놔둬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손님의 이게 니즈를 다 파악을 하니까 내가 뭔가를 있잖아요. 좀 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게 없고 정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싫어갖고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잡고 있고. 제가 그 수입 명품을 하면서 남편이 사업을 2번을 들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째 그러고 나서 아예 제가 그때 이 수입 명품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내 아들을 내 자식 그때 쌍둥이밖에 없었으니까 박상용 사장 박상주 사장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막연하게 아이들한테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 만약에 시켜?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삼성을 들어가? 근데 어쩌라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맨날 배 빠지게 먹고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도 절대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좀 약간 동화 속에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있는지, 결혼을 해도 뭐냐면 항상 연인처럼 좀 살 수 있고, 언제는 부부처럼 살고 언제는 좀 오빠처럼 살고 막 이런, 항상 좀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그 남편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존경할 게 없으면 돈이라도 좀 잘 벌어주든지, 아니면 좀 존경을 해야 될 사람이 이게 안 되니까 사는 게 힘드는 거야. 이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자잖아. 우리 아이들은 남자잖아. 어머 어떻게 하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을 좀 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특이하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능 올림픽에 이제 계속 컴퓨터 캐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걸 해서 하여튼 굉장히 보내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가리키는 이 능력이 틀려요.
아이한테 이게 숙제만 딱 내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일을 다 봐도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농땡이를 안 지겨야 그거를 숙제를 다 해놓는 사람. 그럼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다 하고 이제 갑니다. 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독특해. 아이들을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은 아이들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 하여튼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도 좀 길러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연들 다 이야기하려면은 제 시간이 못 끝내서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안 기르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딱 가는 그 원서 내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기금속 하시는 분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고 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막 그때 쌍둥이가 박상용 사장은 항상 있잖아요. 뭐든지 담배를 피워도 먼저 시작. 왜 술을 먹어도 먼저 시작.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 근데 박상준 사장은 그때만 해도 그런 동생이 너무 한심하다는 식으로 쳐다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니까요. 갑자기 뒤에서 갖는 놈이 이게 더 하더라고. 이게 아주 아침에 한술 더 떠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저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거야. 이게 하루는 가면 머리 물을 들이고 노랗게 오고 하루는 가면은 깃들어 갖고 제가 있잖아요. 야 어떻게 네가 내 속에서 났냐? 좀 떨어져서 걸어서 와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셋째 아이 늦둥이가 15살 차이 나는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아마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똑 떼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 과감하게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기도를 제가 다니면서 진짜 산에 그 대모산에 우리 집 뒤에 대모산에 올라가서 나무 둥치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내한테 저런 자식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도 줄줄줄줄 맨날 집 앞에서 상경아 내가 이놈의 까시라다 내가 막 별도 없나 맨날 이렇게 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끌고 다닐 줄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맨날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춘기가 드러나 놓으니까 혼자는 절대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둘이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거를 과정을 거치고 둘이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죠. 사실은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맞아가면 이제 학교는 정만 두고 맨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뇌물 바치고 이제 시험 칠 때만 이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은 세계대회 금메달, 한 사람은 한국의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지금 그 아이한테 그때 비전을 어떻게 줬냐 하면은 네가 이거를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이렇게 따면 일단은 군대가 면제돼. 군대 면제돼. 남자들 최고 좋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너한테 매달 연금이 나와. 한 100만 원씩 연금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조건을 냈더니 대반하려고 그러더라니까. 군대 안 간다는 소리에 막 대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보냈는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지방대회에서 따고 전국대회에서 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들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린 아이들을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일단 생각을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한테도 기회가 왔던 거고 또 그 과정을 쭉 들었을 때 얘들이 그걸 못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더라니까요. 제가 그게 어머 얘가 만약 이걸 안 땄으면 얘 병신 될 뻔도 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내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한 사람은 일본을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게 그 포트폴리오가 좋아가지고 반장학생으로 이렇게 다 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고인노라는 브랜드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한국 사람이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얼리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태평양을 다닐 때 그분이 강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당장 그걸 받은 거야. 그분 전화번호를 받았어. 그때 시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제가 갔잖아요. 가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한테 피드백을 좀 달라고 제가 찾아갔죠. 또 아무튼 생각하니까 좀 급성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그분이 또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냐 하면은
미스 코리아 그 왕관 있잖아요. 그거를 제작하시는 분이 압구정동에 있거든요. 그분한테 또 찾아갔어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또 풀어놨어.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딸을 그렇게 시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쭉 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드니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금속으로 해서 각각 다른 나라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 여기 금메달 따고 할 때요 매스컴이 진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쌍둥이 박상준이라고 치면은 매스컴이 쭉 나와가 있는 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기능 올림픽 대회는 한국 사람의 인식에 어떤 인식이 박혀져 있으냐면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가고 막 좀 공부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공부를 또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집이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쌍둥이 둘이가 이렇게 한 해에 하나씩 올라와가 그 둘이가 자웅을 겨누고 세계대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얘들한테 미리 후원을 하겠다는 둥 막 온갖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들을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 우리 박준 미용실처럼 있잖아. 이 프랜차이즈를 시키려고 저는 사업을 시키려고 이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예 뭐 이거 공방에서 이런 거를 상상도 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깨 위에 올려주는 작업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사실은 왔는데 얘들이 이제 올 때쯤 돼가지고 먼저 박상용 사장이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때 저는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태평양을 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IMF가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태평양을 가서 리리코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전국에서 한 1, 2등 막 이렇게 하는 국장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뉴스킨하고 거기하고가 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거기서 해봤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 아시잖아. 우리가 사실은 저는 리리코스의 영업적으로는 하려고 상상도 저는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리코스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영업이었으면 저는 당장 안 했어요. 그거를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6개월 최장 가장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8개월 정도의 실장으로 올라가면은요 안에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거느리는 일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7개월 만에 저는 올라가서 이제 여기로 말하면 국장 한 12라인을 배출하는 국장이었죠. 내가 그때 뉴스킨 알았으면 당장 제가 블루다이몬드를 갔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자영업을 해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고만한 여자들이 와서 우리는 그 전부 다 여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로 말하자면 스폰서였어요. 그분이 이 상담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이야. 근데 계산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계산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처음에는 저 쇼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지나 보니까 그게 조금 영리했던 것 같아. 그분은 상담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저는 있잖아요. 계속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너무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눈빛만 딱 마주치면은 무슨 소리 할 것까지 제가 안다니까요. 그분도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벌써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그 위에 한 분이 계셨던 분이 여기로 말하자면은 백만장자 이렇게 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도 누구하고 형제 라인하고 안 어울렸고 절대적으로 윗만 쳐다보고 간 거야.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옆에 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 하면 좀 지루해. 이게 좀 저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계속 가서 그리고 그 위에 분하고 만나면은 이렇게 본사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국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제가 일을 해나왔는데 보통의 여자하고 나는 조금 자영업을 해봤고 이런 경험에 보니까 훨씬 있잖아요. 제가 일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아. 무슨 일이든지 리드가 되려면 희생에 있잖아요. 희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팀이 클 수가 없는 거를 그때부터 저는 그게 몸에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그게 조금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딱 보고 있으면 실장들 얼굴만 다 쳐다봐도 저기는 오늘 상담을 좀 해봐야 될 사람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 밑에 사람이 뛰어와.
그 실에 있는 밑에 사람 띄우면 뭐 때문에 열나는 줄 알아요? 아휴, 우리 실장님은요 샘플을 줘도 누구하고 이거 차별을 해서 주고요 막 이제 하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냐고 실장님이 아마 생각이 다른 데 있을 거야. 그러고 그래 실장님한테 줬다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줄게. 그러고 한 박스 보내주면은 입이 딱 다물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계속 해왔어. 그러면서 태평양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였잖아요. 이 뷰티 쪽에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데 되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굉장히. 아무튼 엄청 좋아. 그리고 외부 강사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이 정신을 계속 키워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IMF 터질 때 우리 집이 건물을 짓다가 또 확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본인이 좀 잘 되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좀 잘 되니까 이 자기를 안 돌아봐 준다 이거죠. 제가 국장에 그 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 시간 없어요.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 초대하고 내 한번 가지고 이러면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려야 돼. 그러면 했는 소리 또 할 수 없잖아요. 책 한 잔도 봐가야 되잖아요. 이 해 딱 술 한잔 먹고 해 딱 꼬이면 뭐라 하냐, 초상집에 갔다 왔다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걸 갖다 구상을 해야 되죠.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어때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지금 외국에 갈 생각하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한 달 없다고 해서 여기가 안 돌아갈까요? 아니잖아. 거기는 제 없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루에도 어떤 사람하고 형제 파트너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난리를 하는지 그거 다 체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이제 시절을 제가 보내면서 아이들은 이제 거기를 가고 저는 이제 남편이 난리를 해서 집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 난리를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내 발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연찮게 나오게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사연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다음에 이제 다 넘겨가고 사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게 보면은 항상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점에 가면은 뭔가 내려올 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잘 나가는 있잖아요. 업종도 항상 어디를 가면은 내려올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때 자격증 따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내한테는 평생 지급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이 크잖아. 제가 조금. 그래서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는 상가는 이제 우리 남편이 부동산 분양업을 했기 때문에 상가하는 걸 제가 다 알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어디를 갔냐면 판교 신도시 있잖아 할 때 그쪽 이제 그 주변에 가서 이제 부동산을 열은 거죠.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부동산도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잘했고 땅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많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그러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DTI 규정이라 그런 거 아시죠? 몰라요? 그게 왜냐면 집을 사는데 보통 한 70% 이렇게 융자를 내주잖아요. 갑자기 50%를 꽉 줄여버리면 이 매수자가 많아야 이게 뭔가 오르게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싸늘하게 이렇게 식었을 때 갑자기 그 태평양 다닐 때 우리 그 박명 사장 아시죠? 강원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수연 사장하고 김도원 사장님 아시죠? 그게 다 태평양 있을 때 우리 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쪽으로 와가 그러니까 제일 밑에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팀장으로 있을 때 이수연 사장님이 여기 오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가 있잖아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나를 쳐다도 못 본 사람인데 인생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달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태평양에 있을 때 단돈 100만 원을 못 벌어봤던 아주 일을 별로 못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800만 원 번다고 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게 듣게 된 거예요. 중간에 저도 지금 스폰서한 사람이 없어졌지만은 그 사람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듣는데 궁금하잖아요. 엄청 안 궁금하겠어요 사장님들 같으면. 그래서 시장도 조용한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태평양에서 저희들한테 없어진 우리 스폰서하고 나한테 태평양에서 딜이 왔어요. 나는 분당에다 하나 해주고 거기는 일산에 하나 해줄 테니까 다시 태평양으로 와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조용하니까 이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아울러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태평양에 만나러 가는 게 포착이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어디를 가도 그런 거가 상상이 안 됐지, 이분들한테는. 근데 저한테 얘기하려고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게 포착이 된 거야. 그래서 10번만 여기 와서 딱 들어보라고. 근데 저는 10번을 들으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왜냐면 태평양 같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본사에 그 윤혜정 사장님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딱 들은 거야. 딱 들었는데 다 알잖아. 처음에 갈 때는 너 한번 읊어봐라. 저도 거기 있을 때 강의를 막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가 갔는데 점점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하나를 확실하게 꼽혔던 게 뭐냐면 권리 수입이라는 게 꼽혔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수입 명품 했죠. 태평양에서도 잘했죠. 부동산도 잘해서 저는 진짜로 부자가 빨리 될 줄 알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이제 남편이 2번씩 이렇게 무너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쇼핑을 해도 있잖아요. 한 개 이런 쇼핑은 제가 쓰니 안 차서 못 한다니까. 이렇게 양 가방 이렇게 싸고 나와야지 제가 쇼핑이 되는데 점점 갈수록 누워있는 옷을 자꾸 고르는 거야. 누워있는 옷을. 이게 나를 쓸 돈이 더 없는 거야 이게. 그게 뭐지 이게 도대체.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갈수록 더 쪼달리는 거야 이게. 답이 없잖아. 모르잖아. 근데 그게 가서 권리 수입 가는데 우리는 자 열심히 돈 벌어서 뭐 빌딩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을 사거나 거기서 임대 수익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인 줄 알았어. 다른 거 몰라. 나 노래도 못하니까 거기서 음반 수익 들어오는 것도 없을 거고 책 뭐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이 뭐 입니까? 사장님 혹시 돈이 뭐 입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저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안 됐구나. 내가 그러면 돈이 없어도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단 한 번에 저는 꼽혔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수연 사장한테. 그 다음에 내가 뭐 들으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이 LOI 3일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 지금은 조규철 사장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는 어머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부의 미래라든지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이제 막 사보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막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CD지만 그때는 다 테이프잖아요.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고 이 사람 왜 했지? 이 사람은 왜 했지? 이게 되게 나한테는 막 그게 궁금해가 맨날 판 거야. 맨날 파고 책 보고 그러기를 한 7개월 정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야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적 조류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 근데 내가 꼭 뉴스킨을 해야 되지? 왜 꼭 뉴스킨이야만 돼?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요. 제가 왜냐면 태평양을 내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검사를 한 거야. 꼽아보니까 아메이도 나오고 뭐 허블라이프도 나오고 그때 선라이트 뭐 이게 막 이제 점포로 막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하이리빙도 보니까 이건 한국판 아메이잖아요. 글로벌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막 그런 거 이러면서 내 기준대로 하나를 지어가는데 막판에 뉴스킨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 지나가더라도 제가 뉴스킨에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내 말 듣지 말고 알아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본인이 확신이 될 때까지 알아보라고. 근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 쓸데없는데 화해 어플 이런 데 가서 알아보지 말고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렇게 돼야 이 뉴스킨 사업이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에요. 맞잖아요. 왜 어렵겠어요? 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세상에 살 때는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 해줬잖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 들어오니까 사장님이 뭐 돈을 100만 원 벌어간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1억을 벌어간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못 번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사장님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만큼만 해도 여기는 성공한다니까. 만큼만. 근데 안 하잖아. 오늘 아까 김원정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200만 원 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 이거 프랜차이즈 사업이구나 딱 인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왔는 박상용 사장한테 이걸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하니까 박상희 선생님이 갑자기 또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게 얼마고 막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좀 별난 엄마인데 다른 사람보다 별난 엄마잖아.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는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한번 들어보는데 만약에 이게 이거 뭐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일이면 당장 안 하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제 속은 어떻겠어요? 오기만 와봐라.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마운 사람 아시잖아. 막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막 그걸 막 풀어대잖아. 보상. 남자들은 보상이 꼽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묻고 듣고 계속 묻고 그날로 있잖아. 뚜껑 날라갔잖아요. 그날로 뚜껑 날라갔잖아. 근데 날 갔는데 이제 거기는 세계 금메달을 못 따서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산업인력체를 오라 그래.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고객을 만드는데 군대 오라 해가. 그래 산업인력체를 3년을 가잖아요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큰 놈이 왔어.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 뒤에 몇 번 콜도 하는데 따라다니다가 자기는 가출했잖아요. 성인 가출했잖아.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딱 와가지고 오니까 집은 지금 별로 안 좋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사실 이걸 시작을 할 때 1년만 하면 진짜 끝날 줄 알았거든 저도. 그래서 돈을 딱 5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아주 안 좋은 거더라고. 요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덜 뛰게 되고 사실은 여기 사지마라 하는 짓 다 한 거야. 가서 파일 넘겨가지고 이야기 다 해가지고 내가 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다 풀어갖고 시장을 갔다가 다 난리를 지켰고 이게 그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차는 거야. 맨날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맨날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하지 마라 하는 짓은 다 했답니다 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스폰서 말 들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서 좀 돌아왔던 이런 계기도 있고 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얼마나 많겠어. 시간 가는 게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1년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는 책 있잖아요. 사장님 한량하게 1년 버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요 사장님의 자식들 그러잖아. 대학을 갈 때 1년만 너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죠. 사장님의 인생에 1년만 없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사장님 평생 먹을 있잖아 판이 깔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1년을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이게 잘못 끼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같은 사람 내가 뭔가 핀업이 돼 있어야지 또 찾아가지. 이건 무엇이 핀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매달 500, 600씩 필요한 사람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옷도 하나 못 사 입는 시절이 온 거야. 치약을 잘라갖고 써야 되는 시절이 온 거야. 그런데 엎치락덮치락 우리 남편도 간암에 걸려갖고 6개월, 4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진짜 다 정리하고 이 지하로 제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아이 3명 데리고 저보다 더 극한 상황에 혹시 계신 분 계시나요? 저 그러고 전업이에요. 전업. 여기 있는 그 돈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그때 정신이 퍽쩍 들면서 이제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남편이 이렇게 가는 그 길도 사실은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용인까지 이제 용인에 그게 아주 좀 괜찮은 요양병원이 있어 그쪽에 이제 모셨는데 제가 이틀을 그렇게 일하고 이틀을 왔다 갔다 하니까 3일째 되는 날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오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노인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누구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고 가려고 그러는지 눈을 안 감네 막 이런 소리 우리는 무슨 저런 소리를 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또 아니 내만 오면은 저기 손님이 많이 오더라 막 이런 소리도 우리는 다 질색인 사람이잖아. 근데 정말 그날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좋겠다. 온갖 거 다 해보고 다 남겨주고 내한테 짐 다 나눠두고 혼자 가서 너무 좋겠다. 내가 막 이래서 참 그러면서 또 뭐 내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사람 옆에를 못 가가 있잖아요. 그게 다 돈 때문이잖아. 돈이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돈이 뭔지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슬픈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슬프게 얘기 안 해. 그냥 확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이 새벽에 그냥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저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존경 뭐 이런 남편하고 막 제가 뭐 띠기 막 이렇게 좋아했던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남편으로서는 저한테 그런 소리가 한번 듣고 싶었던 것도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딱 그거 이야기 끝나고 새벽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 넘어가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태평양 있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저는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온갖 데를 다 갔다 왔어. 또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로 한번 내려봐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뉴스캔을 또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을 한번 봐요. 우리 25세까지는 어때요? 부모한테 계속 돈을 타 쓰는 시절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이빨 잡아도 40년 더 잡을 수 있겠어요. 이빨 잡아도. 맞지 않아요? 사람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 태어나서 25년간 정도는 내가 부모한테 돈 타 써서 계속 내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때는. 근데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4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살. 앞으로는 120살까지 사는 시대잖아. 뭐 먹고 살 건데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듣고 내가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평생 수입요. 요거 버는 사람 주변에 잘 있어요? 근데 이빨 잡아줘도 이것밖에 안 돼. 내 평생 버는 게. 근데 지금 4인 가족이 이것 갖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쭉 빼보니까 남는 거 겨우 3억인데 이것도 어떻게 3억이 남냐면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되고 절대 외식도 하면 안 돼.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지금 봐요. KB금융센터에 어떻게 나와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현실 점검을 내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 사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너무 봐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보면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 전에 내가 영상을 뭘 하나 열려고 그랬냐면 명견말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는 이 망한 자영업 하다가 망한 때를 갖다가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논스톱으로 그거 하는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 데가 나왔더라니까. 진짜 근데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망하는지 그 영상을 보면은요. 그 집계하고 다 처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호황이지만 우울한 호황이라 그러잖아.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봉급 생활하는 사람은 꿈의 로망이 뭐예요? 자영업. 자, 우리 큰 아들이 갔어요. 승인 가출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돈 좀 많이 준다 그러니까 캐디를 하러 갔어. 캐디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진짜 먹고 쓰고 잘 놀았죠. 막. 근데 나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캐디도 있잖아. 오랫동안 못 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저기 치킨집 있잖아요. 치킨집을 하자. 자기 그 친한 친구하고 치킨집 하자. 근데 먼저 돈을 모아갖고 나가갖고 했던 사람들이 망해갖고 다시 또 들어오는 거야. 얘들은 거기서 본 거야. 그게 치킨집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자영업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달 돌아오는 월급, 집세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요로 가고 싶어 한다니까. 요로 이게 그래도 최고다. 그냥 남이 주는 이 돈 받는 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돈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돈은 여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AI고 뭐고 4차 산업이 아무리 와도 있잖아요. 휴머니즘 그리고 창의력 이런 거 있는 업종은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단한 거잖아. 지금 사장님들은 정말 프랜차이즈를 진짜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준 거죠. 이거를 사장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하다가 자꾸 힘들면 그만둬. 자꾸 떠난다니까. 뉴스킨의 본질을 모르면은요 떠나. 자꾸 하우투 어떻게 하면은 이건 남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더 팔까. 예를 들어 양자기를 좀 더 배워가지고 막 그거는 하나의 약간의 사장님들한테 좀 더 누구한테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거지. 거기에 계속 쓸려다니잖아. 그럼 사장님은 어느 날 보면 사요나라 하고 집에 가 계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내가 뉴스킨을 왜 하는지 이 사부면을 정확히 사장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 저는 이제 책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스토리를 들려줘야 돼가 그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사장님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번 자 이것도 아시죠?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진짜로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뭐 아들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런 데도 가봤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장님은 우리들보다 건강이 더 건강해요 이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니거든. 그리고 어쩌다가 지금 이제 아들이 저걸 하려고 핀업하고 막 이러는데 영상을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뭐라 그러면 엄마는 안 끼어 있는 데가 없네. 안 끼어 있는 데가 없어. 술자리 안 끼어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그게 뭐야? 파마닉스잖아, 파마닉스. 그러니까 사람 봐, 돈이 많아도 이래 갖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냥 다니면은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잖아요. 이거 하자고 우리.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토끼야 그 부분 너무 알지?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어.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푸는데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이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 거 하나 넘겨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 사장님이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임대 수익도 받으면은 제가 우리 파트너 어디 파트너인가 중에 원주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은 이거 왜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기는 임대 소득이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이래요. 지금. 그런데 그 임대 소득이 1,000만 원이 절대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제 건물이 노화가 되면 수리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손바뀜이 되면은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기간이 있어 비기도 하죠. 공가도 나오죠. 막 이 세금도 거기에 우린 세금 진짜 우리 세금을 세 발이 피해. 그 세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절대 1,000만 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돈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더 잘 알아요. 근데 봐 이게 뭐냐 옛날에 이 체스말 옛날에 임금이 자기 딸이 아팠는데 어떤 신하가 이제 이 딸의 병을 고쳐줘서 너무 고마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기세잖아요. 뭐든지 얘기해봐라 다 주겠다. 극구 사양을 했는데 결국 했는 말이 뭐예요? 체스를 두면서 하나의 체스에 옮길 때마다 따블을 달라 그런 거예요. 따블. 예. 그랬더니 반도 안 가가지고 그 나라에 있잖아요. 쌀이 다 줘도 모르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지혜에 감복을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레버리지가요 사장님들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서 뭐냐 항상 내가 바로 사람 이런 조규철 사장님의 이런 동영상 보셨죠? 내 혼자 길 가다가 미친 짓 하고 서 있는데 아무도 거기다가 미친 짓 안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또 나와 같은 미친 인간이 또 하나 나왔어. 또 그냥 손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 근데 세 사람이 어느 시간에 딱 되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보다 그 길을 향해서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뭔 말이냐면 사장님이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좌편 우편에 나와 같이 할 사람 딱 두 사람만 사장님은 고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데 가면은 우리는 두 라인만 하면 돼요. 세 라인만 하면 돼. 두 라인 세 라인에서 그런 사람 고르는 게 더 확률이 맞아요. 12라인에서 고르는 확률이 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식 6명 빨리 놓으라니까. 빨리 나누면은 거기서 대박이 터져서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몇 사람을 만드냐면 20사람을 만들어. 그 20사람이 500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빨리 들어오면 숙제부터 빨리 하라니까 빨리. 나는 일단 이제 얼마나 좋아. 12라인에 나도 12라인 갈게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던 16 갈게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파트너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빨리 6라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6라인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벨로시티는 그거라니까. 속도하고 그거 빨리 숙제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벨로시티에 사장님이 루미스파가 나왔잖아요. 보통요 사실은 저기 왜 그 위너풀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제품 갖고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사장님. 근데 루미스파는 찬양을 해 지금. 찬양. 사장님 그 시장 사장님들이 빼들리면 안 돼. 그게 후원자를 빨리 찾는 수 있는 방법이야. 오늘 김현준 사장님한테 배웠잖아. 리크루팅이라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후원자를 빨리 찾는 길이에요. 이거. 사장님이 가가 막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걸 갖고
이 사람이 또 있잖아요. 마켓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후원자를 빨리빨리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막 말도 꼬이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 바로 이건가 이거. 사장님 그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왔죠? 사장님이 자산을 그죠? 만들려고 왔잖아. 이거 안 하려고 온 사람 빨리 나가셔야 돼. 빨리. 예. 근데 나는 이거는 팀이 없으면 절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룹 리더가 안 되면 팀이 안 만들어져. 근데 나는 이 8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나는 그룹 리더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조건 이거 탱커 있잖아요. 탱커 그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쳐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내가 아직까지 그룹 리더에서 팀을 지금 못 만드는 그 밑에 사람은 무조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야. 이걸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 가다가 누구 손 하나 잡고 그냥 밀어도 그냥 여기 동그라미 치겠네요. 그렇죠? 누구 그냥 만나가지고 저기 뭐 혹시 부자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것도 내가 STP 아닙니까? 뭐 거창하게 하는 게 STP냐고.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있잖아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래서 시간은 뭘로 해야 되냐? 바인드로. 사장님의 이 바인드는요. 돈이 들지 않는 나의 비서야. 비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봐야 되고 아침에 출근해서 또 봐야 되고 점심 먹고 또 봐야 되고 또 오후에 시간에 퇴근하기 전에 또 봐야 되고 계속 그걸 봐서 이 비서의 역할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 회사와 한 방향. 뭘 한 방향? 꿈? 그 다음 뭐예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확신이죠? 그 다음에 실행? 리더죠. 근데 사장님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뭔지 알아요? 사장님이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목표에서 실행을 가는 확신에서 실행을 가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습관이라는 게 있어. 사장님 이거를 사장님이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거를 찾아내야 돼. 사장님의 일은 있잖아 성공. 왜냐면 지금 사장님이나 나나 여기를 왜 왔냐면 예전에 그 도구 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 방법대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머리로만 이해가 절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냐면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사장님은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TR을 할 때도 사람이 습관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 그 사이에 분명히 그 하나에 그게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한 방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들한테 퍼즐을 줬어. 퍼즐을 줬는데 아무것도 본이 되지 않는 거를 견본을 주지 않고 이걸 맞추라고 주면 사장님 그거 맞추기가 쉽겠어요? 근데 맞춰놨는 견본을 줬어. 근데 그걸 갖고 맞추면은 쉽겠죠, 그죠? 근데 옆에서 스폰서가 같이 맞춰주면 그래 그걸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방향을 하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돼. 그 다음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벽한 다단계 가족이 됐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너뚱이는요 중국 시장 잡으려고 중국에 유학 보내놨거든요. 이제 올해 아마 그 항주에서 상해로 이제 대학 나올 거예요. 이제 20살이거든요. 근데 보내놨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항상 그 미소와 선의를 뭐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한테는 본인의 점심시간까지도 아껴서 주동적으로 보충할 수 없다 하고 반장으로서 각동활동이 뭐 전부 다 하여튼 좋은 이야기는 다 적어놨어요. 그 뒤로 또 한번 넘겨주세요. 뭐 이건 자 박상용 사장이 팀밀리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완 거예요. 형 진심으로 축하해 뭐 등등등. 방금 폰 확인하면 애들한테 자랑했다. 이게 뭐라 그래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기부여 시켜주는 자랑스럽게 뜯어보여줘서 감사하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같은 가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얘는 뉴스캔을 너무 좋아해갖고 내가 하라 소리 절대 안 했는데 일로 오는 애거든요. 방학 때도 여기 이제 한국에 오면 지가 맞춰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가요. 지가 알았어. 또 다음 거 좀 그러고 뭐 또 넘겨가요. 근데 이제 요건 중요한 게 박상영 사장이 요렇게 썼더라고 카스에. 지치지 않는 우리 어머니. 순수한 꿈 되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면 절대 늙지 않는다. 내 인생의 평생 멘토. 내 위인전 중 가장 위대한 분은 세종대왕 땅땅
유관순 땅땅 노노 윤소영 우리 어머니. 저도 늘 도전하는 목적지 분명한 인생을 살게요. 이렇게 이러면 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상해 가서 우리 이 아들하고 이거 알죠? 저기 센터 그 어디고 거기 가서 다음에 이렇게 술 한 잔 먹어가면서 이 방에서 난리를 하고 있고 또 넘겨주세요. 이건 바르셀로나 이렇게 같이 갔다 왔고요. 또 이것도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요번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일요일날 그 넬리 갔었는데 이제 그 집 나갔던 가출했던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가서 지금 춤추고 있어요. 후레쉬메 이거 추고 왔거든요. 동영상을 연락을 했더니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왔고요. 끊임없이 저는 막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이렇게 포하고 이렇게 앉는 거 이거 이제 사진으로 이어가지고 왔고 이제는 팀이 뒤로 하나 올려주세요. 이제 팀이 이렇게 그냥 확 이제 좀 불어났어요. 진짜 대단하죠? 네. 제 있잖아요. 이 스토리 이야기하려면 1시간 줘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젊어져요. 이 비전이잖아요, 그죠? 갈수록 옛날에 이랬다니까. 근데 너무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가요 2014년에 보물지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맨날 그래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여행 가고 싶어갖고 집도 이렇게 환한 집에 갖고 싶어. 근데 이사 갔거든요. BMW 나는 원래 BMW 아니었는데 여기는 왜 BMW 있네. 근데 아들놈 지가 i8 요거 사고 BMW 저한테 물려줬어. 어쨌거나 제가 완 거야. 근데 그 전에 제가 있잖아요. 치약이 왜 그렇게 빨리 따라 이네스가 왜 그래 빨리 따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줄 세워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지도 사장님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하는 말을 반드시 믿으세요. 사장님의 생각을 하면은요 그쪽으로 기운이 계속 그렇게 몰려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자, 또 뒤로 가시고 이거는 설명 못 하겠고 시간이 안 돼가. 자, 요거 성공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이런 팻말 3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심한 대로 끝까지 해라.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네, 사장님들 하루에 3시간만 하세요. 3시간. 아시오? 사장님 나와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교육받고 뭐하고 뭐를 가면 엄청 일한 것 같죠? 사장님 일한 거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3시간 일해보세요. 그럼 사장님들 빨리 성공하실 겁니다. 자, 이게 뭐야? 사장님의 인생 오직 한 번뿐이잖아요. 지금 요 시간도 다시 안 온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들이 되시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